안녕하십니까, 이델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갔다가 장 막판에 좀 떨어지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특히나 오늘 장 같은 경우에 지수가 올라가긴 했지만 반도체 관련주들 위주로 올라가면서 여타 종목들은 오히려 올라가지 않고 조정이 나온, 실질적으로는 조정장이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이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위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또 한번 다른 종목들도, 여타 종목들도 같이 한번 조정이 나온 그런 그림이었고, 오늘 제가 밴드 공부방에도 알려드렸지만 SK 하이닉스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단기 저항선을 돌파했다라고도 한번 알려드렸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이 딱 SK 하이닉스 저항선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또 여러분들 그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눌림목으로 오는 그런 종목들은 또 매수를 잡아야겠죠. 그런 종목들도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대응하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게 차트죠. 위에 있는 추세의 저항선.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특히나 선물지수가,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지수 관련주들 위주로 같이 한번 조정이 나오는 그런 장도 연출이 됩니다. 특히나 이런 다우지수를 우리가 바라보는 이유는, 다우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 코스피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같이 우리 코스피 지수도 조정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M자형 차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 조정이 나올 거를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는데, 이런 M자형 차트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자, 제가 여러분들 신대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그 저항선을 한번 살펴볼게요. 과거에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M자형 차트 위에 있는 추세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면서 W자 역헤드 숄더로 올라온 그 그림도 여러분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림을 또 살펴보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현재 찍고 나서 음봉으로 나오는 그런 그림도 볼 수가 있는데, 이따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 이따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차트가 있는가 하면, 반등이 나오는 차트는 어떤 차트가 있느냐? 코스피 200 선물지수 30분 봉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렸죠.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이런 쌍바닥 자리에서는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것도 아주 좋겠죠. 우리 주식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쌍바닥 자리에서 반등 시에 W자 반등이 예상이 된다면,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을 찍었을 때는 우리는 또 매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올라갈 때도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는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겠죠. 이건 주식이나 선물,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그리고 나스닥 선물, S&P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생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라인들,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를 한 후에, 그리고 지지선 삼고 슈팅이 나오는 그 그림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저점하고 저점 라인들을 쭉 이어서 그런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그 저점 라인들을 확인이 될 경우에, 그런 라인들 또 찍을 때 우리가 또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그런 라인들이니까 추세선 이런 식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단기 저항선도 돌파가 나오면 다시 눌림목으로 지지선 삼아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도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이 점도 한번 참고해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추세 지지선 라인들을 왜 긋고 대응을 하죠? 매수점을 알고 싶어서 추세선을 긋고 대응을 하는 거고, 우리가 계좌에 매수를 잡았을 때 파란불이 뜨는 게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추세 지지선 라인들을 설정을 해서 매수점을 잡는 거죠. 과거에도 이런 추세 지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었죠.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 라인들을 또 찍으면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는 이 W자 반등 그림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삼각수렴 구간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를 못하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그런 그림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저항선들 설정을 하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라인들을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삼각 돌파 매매가 나오게 되고, 아래로 깨지게 된다면 지지선이 더 이상 지선 역할을 못하고 저항선으로 바뀌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선물 차트 이 그림을 그리길래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풋옵션 3만원서부터 2만원까지, 0.30서부터 0.20까지 매수를 한번 잡으시면서 해지를 한번 잡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0.25까지 찍고 나서 야간장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풋옵션을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죠. 지금 코스피 지수가 좀 크게 또 올라가면서 단기 조정이 한번 또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해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나
SK하이닉스 오늘 저항선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풋옵션을 해지를 거신다면 여러분들 더 어떨까요? 왜냐하면 적은 금액으로 해지를 걸었을 때 이 풋옵션도 3000% 이상이 날라갔죠. 그렇게 된다면 SK하이닉스 오늘 저항선 찍었을 때 만약에 금요일장에 이제 다시 열리죠, 장이. 장이 조정이 나와서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뭐 한 1%, 2% 정도 손실이 나온다. 근데 현물의 손실금을 풋옵션 해지를 걸어서 이거를 더 현물의 손실금을 메꾸고도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 요 점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이제 풋옵션을 좀 한번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M자형 차트는 주식뿐만 아니라 코스피 지수, 다우 지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이나 지금 매수를 잡고 있는 종목이 이런 M자형 차트를 그리고 있다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면서 비중을 아니면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이 코스피 지수가 M자형 우측 상단을 그리고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지수 관련주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런 지수 관련주들이 같이 조정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제가 이렇게 예시까지 드리면서 밑에 있는 지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주식을 더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위에 있는 저항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면서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온 그런 그림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야, 이 수많은 추세선 중에 요 라인을 찍었다고 저점이 나왔다? 이거 너무 어거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라인들을 찍었을 때 이 갭을 매끄러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봐야 하고 지수 관련주들 쓸어 담으시면서 현금 보유하셨던 거 지수 관련주들 쓸어 담으시면서 315 콜옵션도 우리는 매수를 잡아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날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추세 지선 라인을 찍고 어떻게 올라갔어요? 크게 올라갔죠. 갭을 매끄러 올라가는 이 양봉의 그림이 나왔는데 이게 작년의 최저점입니다. 작년 최저점 라인들을 찍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죠. M자형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난 후에는 반등이 세게 나온다.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고점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 차트를 봤을 때 우리 관심 종목들 요즘에 뭐 반도체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위에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런 M자형 차트 우측 상단을 찍고 나서 조정이 예상이 되는 종목은 여러분들 매도를 하시면서 비중을 줄이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한번 갈아타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다우지수 조정이 나오게 된다 M자형 차트는 이런 그림을 그려요. 특히나 최근에서도 M자형 차트를 그리면서 조정이 한번 나왔었고요. 이건 주식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적절하게 M자형 차트에서는 매도라고 다시 잡는 그런 매매법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저번에도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알려드렸다시피 팔라인을 만들고 왼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다우지수는 위에 있는 고점 라인을 형성한 후에 다시 올라갔다가 위에 있는 49,000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라인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와도 같은 M자고요. 이 라인들에서 그대로 조정이 나와도 48,000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M자형 헤드앤숄더 우측 어깨 구간을 그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 점을 우리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지금 고점 라인에 와 있으니까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대응을 하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단 그게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게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 번 더 레벨업 차트로 올라가면서 우리 코스피장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때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잘 봐야 합니다. 나스닥 지수도 제가 저번 신대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저항선 23,600포인트 살짝 올라왔었지만 다시 깨고 내려간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올라간 후에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추세선을 올라탄다면 위에 있는 큰 저항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레벨업 차트로 변하게 되겠죠. 요 점을 우리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스닥 지수는 위에 있는 23,600포인트를 오늘장에 올라서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밑에 있는 연수색 그 단기 지선 라인들은 꼭 한번 지키면서 반등이 세게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테슬라 차트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삼각수렴 구간에서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눌렸을 때는 매수 지선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316.8불에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그 라인들이고요. 여기가
316.8불 제가 매수 드린 그 추세 지지선입니다. 자, 그 후에 45%가 반등이 나왔는데 현재 상황을 한번 볼게요. 현재 상황은 밑에 있는 눌림목 지지선 라인까지 이렇게 W자로 반등이 올라왔어요. W자 반등이 올라와서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돌파를 해서 올라갔다가 지지선 삼고 있었는데 깨고 내렸죠. 갭으로 깨고 내려왔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테슬라 그 종목 그 풋옵션을 헤지펀드가 일부러 깨고 내려가게 만든 그 상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한번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단기 저항선으로 역할을 할 그 저항선도 파란색 저항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 라인들을 다시 한번 올라타는지 테슬라 본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점을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이거는 M자형 차트라서 여러분들 다시 매수 관점보다는 일단은 좀 관망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그 라인 그런 추세선을 한번 설정을 해서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기가 막히게 조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에 500억의 헤지펀드가 있어요. 미국의 헤지펀드는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엔비디아 종목 풋옵션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저항선 라인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저런 저항선 라인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메이저들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만들어 놓게 된다면 밑에 있는 지선도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같은 경우에 저점 라인과 계속 연동이 되는 라인들을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렸는데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지속해서 올라가다가 깨고 내려간 날도 여러분들에게 신대가 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은 다시 찍게 된다면 저항선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알려드렸는데 엔비디아 이 저항선을 딱 찍고 현재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밑에 쌍바닥 구간을 찍고 나서 지금 W자 반등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한 번 더 위로 올라가게 될 경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 이유도 엔비디아가 W자 반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 우리 이제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반도체 관련주도 같이 잘 올라가고 있죠. 요 점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단기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면서 삼성전자 위에 있는 SK하이닉스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들 돌파가 나오려면 엔비디아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 SK하이닉스 저항선을 돌파가 한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 후에 한번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요 점도 한번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추세선을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매수를 드렸던 바로 그 종목이에요. 하단 라인 최저점 라인에서 매수를 한번 드렸고 제가 목표치로 보라는 그 저항선 라인을 찍으면서 110% 수익을 드린 상황에서 또 한 번 매수를 드리고 나서 또 크게 올라간 그 종목입니다. 합이 두 번 매수 드려서 170% 정도의 반등이 났던 그 종목이고 제가 여러분들 또 계좌를 플러스로 돌리는데 도움을 드렸던 바로 그 종목인데 이제 또 지선으로 오고 있어요.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 왔을 땐 매수를 잡아야 하는데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벌써 밴드 공부방에 올려놨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서 이제 연말 같은 계획 세우시고 혹시나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찍을 수 있겠죠. 자, 2026년도에 이 종목을 한번 잡으셔서 여러분들 계좌 플러스로 돌리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위에 있는 최고점 라인과 최저점 라인들도 다 맞추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고점하고 저점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거다. 맞고 조정이 나올 것이다. 미리 알려드렸죠. 자, 엔비디아나 이런 위에 있는 최고점 저항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미리 알려드렸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조정 시에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잡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라인에서 또 반등이 났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추세선이 없죠.
보조지표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리면서 이렇게 테슬라가 올라가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엔비디아가 딱 조정이 나오더라. 이거 어떤 식으로 여러분 매수점과 매도점을 알려드린 그 라인들이 아주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이평선 라인으로 보시면서 자기 걸로 삼으셔서 이렇게 대응을 하셔도 좋은데 여러분들 대다수의 분들이 이평선을 이렇게 뭐 잘 보시긴 하지만 이런 추세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매수점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라는 것도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금 위에 있는 고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추세선으로 위에 있는 고점 저항선을 딱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추세선도 여러분들 이용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을 일봉상 500개나 700개를 쫙 펴보세요. 그럼 추세선을 밑에 있는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들을 쭉 이었더니 희한하게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더라. 그러면 근데 이 방송을 보시고 추세선을 딱 그었는데 나는 추세선이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마우스로 이 추세선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좌측으로 연장, 우측으로 연장이 있습니다. 그걸 연장을 하시고 여러분들 색상도 바꾸시고 두께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추세선을 설정을 했더니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또 반등이 나오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발견을 하면 다시 그 라인들을 찍을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매수해야죠. 그래서 이런 라인들 다시 설정을 해놨다가 찍으러 내려올 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매수를 잡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단기 고점과 고점 라인들을 설정을 하게 된다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는 추세선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추세선을 그으면. 그럼 그 라인들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한 번 더 그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위에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이 나올 때 밑에 있는 빨간색 추세 지지선 라인을 다시 찍었을 때 우리가 이제 또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라인들을 찍고 나서 크게 반등이 나올 걸 예상을 해서 단기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연결하게 되면 그 라인이 목표점이 되겠죠.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 나왔다가 바로 조정이 나와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다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밑에 있는 지지선을 다시 안 찍으러 가는 경우가 아주 허다해요. 그런 경우에 위에 있는 단기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연결하면 목표점이 되겠죠. 자,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요일날 11시 생방송 주태영 주식사삼에서 매수를 드린 테크윙의 모습을 또 보고 계십니다.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 65,000원 드렸죠. 그 65,000원은 매수를 드렸을 때 65,000원이었지만 그 라인들 저항선이 또 우상향 저항선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게 65,000원서부터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디까지?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그렇게 매도를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수익이 또 크게 나시겠죠. 이렇게 130.90%의 또 수익을 여러분들 또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테크윈 같은 경우에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매수점을 잡는 게 아주 중요했다. 그런 종목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 라인들이라도 추세선을 긋고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엔 테크윈 같은 게 위에 있는 저항선을 딱 찍고 조정이 세게 나왔죠. 자, 밑에 있는 눌림목 지선 라인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이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엔비디아가 W자 반등으로 올라갈 그럴 상황이고 단기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테크윙을 한 번 더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드릴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지선 라인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고요.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W자로 올라가는 그 그림도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테크윙 관심 종목 일단 두시고 나중에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또 매수 관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추세선을 바탕으로 그런 눌림목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이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죠. 이런 라인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종목 두 번의 매수를 드렸어요. 또 한 번의 눌림목 지지선 자리가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이에요? 그렇죠. W자 반등 그림으로 오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벌써 밴드 공방에 올려드렸어요. 저는 이 종목을 두 번 매수를 드렸고 요번에 매수를 드리면 세 번째
세 번째 매수 드리는 겁니다. 한번 매수를 드릴 때마다 뭐 60%, 100% 이상씩 뭐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는 건 어떨까 하고요. 자, 밴드공방에 벌써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2026년 이 종목 잡으시고 계좌 플러스로 돌리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삼각 돌파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여러 종목들을 제가 매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게 도와드렸어요. 이 삼각 돌파 매매 하나만으로. 그런데 오늘 같은 장 같은 경우에는 또 그 LNF의 또 계약 해지 소식을 막 언론에서 막 계속 나왔었죠. 그 LG 에너지솔루션과 포드와의 그 대략 10조 원의 계약 해지 소식이 나오면서 많이 또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2차 전지를 또 얘기를 한번 안 해드릴 수가 없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제가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고 나서 또 크게 수익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현재 시점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통합 차트로 보지 마시고 KRX로 보시게 된다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장 같은 경우 2차전지가 다른 종목군에 비해서 많이 조정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그냥 공개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찍고 나서 양봉으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라서 W자 반등이 아주 크게 예상이 됐어요. 근데 LNF의 기사가 나오면서 여타 이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도 조정이 같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LG 에너지솔루션을 보게 된다면 오늘 장 같은 게 저점으로 내려오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과거에 이런 추세 지지선 라인들을 훼손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자에 또 지지선 라인들을 찍으면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 진짜 한번 세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어디를 뚫어야 하느냐. LG 에너지솔루션은 이런 고점 라인들 추세선을 연결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45만원 라인에서 한 번 더 다시 걸릴 겁니다. 제가 이거 저번에도 신대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에 있는 45만원에서 한번 걸려서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온 상황이라서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눌림목 지선을 찍은 종목 있고 살짝 깬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심히 잘 봐야 합니다. 종목들마다 지선 라인들이 틀리기 때문에 요거 한번 제가 계속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PNT 같은 경우에도 제가 33,900원에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이 주택형의 주식사담에 딱 한 종목만 드리죠. 미리 지선을 찍기 전에 여러분들 알려드렸는데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52.21%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시점에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으러 내려오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PNT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지만 혹시나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렇게 W자로 반등이 올라가게 되니까 위에 있는 이 47,000원 라인, 요 라인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돌파가 나온지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전지가 오늘 좀 많이 조정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속상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오늘부터 공개 방송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 이런 거를 많이 신법을 또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또 살펴보시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수를 드려서 위에 올라갈 때 제가 여러분들 매도점을 드리고 나서 91.02%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현재는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살펴보셔야 돼요. 이 저항선을 살펴보고 이거 예전부터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보여드렸지만 요 라인을 찍고 나서 지금 꼬리를 달고 올라간 그 그림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추세선 하나를 더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된다면 어제장이죠. 어제 월요일장에도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양봉으로 올라왔다. 근데 오늘 음봉으로 내려왔지만 그 저점 라인을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있는 주포가 위에는 올라갈 때 한번 세게 올라갈 그럴 타이밍도 잡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양봉으로 찍고 나서 양봉으로 세게 올라간 그림들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 올라가게 된다면 좀 세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엔캠입니다. 엔캠 같은 경우엔 급등락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으신데 저는 요 관점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오늘도 음봉으로 내려왔지만 과거 저점 라인 그 추세 지지선 라인 깨지 않았다. 단기 조정이 나왔을 뿐이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라인들은 3번의 저항선을 삼고 그 전으로 가면 이 라인들을 지지선 삼고 올라간 그 그림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저항선 8만 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될 경우에 이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면 위에 있는 10만 원까지 다시 한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이 8만 원 라인을 한번 다시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좀 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요 생각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매수를 드리면서 에코프로 머티도 또 세게 올라간 그런 그림인데,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 좀 특이점이 있어요.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들을 깨고 내려간 그런 시점이에요. 그럼 과거를 가볼게요. 이 과거를 가게 되면 이 연두색 추세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었고요. 그 라인들을 또 찍으면서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들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하게 된다면 밑에 있는 추세선이에요. 그래서 PNT가 바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까지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세력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라인들 지키려면 오늘 지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른 종목 포스코홀딩스도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을 찍고 나서 꼬리를 달고 올라간 그 그림도 제가 보여드렸고, 이 파란색 추세선을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일봉 바로 밑에 있는 지선이에요. 이건 과거에는 저항선 역할을 하다가 뚫고 올라가면서 지선 역할을 하는 그런 라인이에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큰 걱정이 없어요. 다시 반등이 한번 나오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 목표치에 한번 이 라인들을 찍게 될 경우 한번 돌파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점 한번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과거 제가 매수를 드릴 때부터 위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이 원래가 목표치였어요. 그 목표치를 가면서 26만 원 찍었을 때 전량 매도를 했다고 밴드 공급방에도 한번 알려드렸고요. 제가 최초 매수를 드렸을 때도 여러분들 알려드렸지만 이 위에 있는 빨간색 추세선 라인들을 계속 주시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16만 5천 원에서 절반을 매도를 하고 나서 밑에 있는 지선 찍었을 때 덜어낸 물량만큼 다시 매수를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반등이 나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살펴봐야 하느냐. 과거의 추세 지선 라인, 요 라인들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것도 제가 알려드렸죠. 미리 추세선을 그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렸으니까요. 그 라인들, 일단은 1차 지지선 라인들을 오늘장 같은 경우에 찍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돼도 W자 반등으로 세게 나오는 그런 그림이니까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에코프로 머티보다 더 반등의 기운이 세다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주포가 막았어요. 여기에서 더 하락하는 거를 막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럼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리면서 76.63%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현재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밑에 있는 지선들을 잘 지지를 했었어요. 그 전에도 지선 역할을 했었고 과거에서도 연동이 되던 그 추세선이었는데, 오늘자에 특이한 게 오늘 고점을 어제 지선 자리를 오늘 고점 저항선을 삼고 나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요번 금요일 날 장이 또 생기죠. 그 라인, 이 라인을 올라타서 위로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라인 다시 올라타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보실 때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이 6만 3천 원 정도 되는 그 저항선이니까 저 라인까지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돌파가 나오는지, 돌파를 해야 위에 있는 그 7만 원, 8만 원까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점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저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를 드릴 때부터 밑에 있는 파란색 지지선 라인 찍을 때마다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파란색 추세선 제가 좀 그래프를 늘려서 왔는데
그 라인들 찍을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었다 내려온 거는 물량 체크한 거고요. 다시 한번 반등이 세게 나올 때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추세선이 보이실 거예요. 저 라인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포지션 없으신 분들은 눌림목자리 파란색 추세 지지선 오게 된다면 한 52,000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 그런 라인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조정이 나오면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었어요. 아까 장중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때는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자, 이거 장 끝나고 난 후에 보니까 요 라인을 살짝 깼더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이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던 주포가 오늘장 같은 게 여기를 깨버렸어요. 물론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가 나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 라인들에서 지금 밑에 있는 지선까지 찍게 된다면 여기 주포들의 한번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저는 이런 그림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그래프를 한번 참고하시면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밑에 있는 지선 라인 같은 경우에 한 88,000원, 89,000원 라인에 지금 다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 라인들을 한번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BM하고 똑같아요.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간 그런 그림인데 위에 큰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때 한번 세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최초 91,000원에 매수를 드리면서 밑에 바닥에서 3번의 매수를 드렸어요. 그 매수를 계속 드렸던 바로 직전에 매수점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크게 올라간 그런 그림이죠. 107%가 넘게 올라갔으니까요. 자, 단기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중요해요. 며칠 전에는 그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꼬리를 달고 올라갔었는데 오늘 에코프로하고 세력이 같죠. 그 밑에 있는 지선을 오늘 깨고 마감한 그 그림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밑에 있는 14만원 지지선이 하나 있어요. 그 라인 같은 경우엔 과거에서부터 계속 연동이 되던 그 추세 라인이기 때문에 한번 그 라인까지 한번 찍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BM은 저는 위에 고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반등이 세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시점이 아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LNF의 악재 기사도 나오고 LG 에너지솔루션과 포드와의 계약 해지 소식도 나오면서 2차전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 되게 속상하실 텐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 또 웃음 꼭 가득하시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한 번 더 반등이 세게 나올 거예요. 에코프로 BM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온 건 LNF와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입니다. 자, 이런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다시 올라갈 때 우리는 또 직전 고점을 다시 찍는다면 LNF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올라가겠지만 오늘장 같은 경우에 특이점이 있죠. 물론 뭐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그 공매도 세력들이나 그걸 또 많이 이용을 했을 텐데, 자, 주포 관점에서 보면 좀 속상한 그런 상황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양봉으로 또 올라간 그런 상황에서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밑에 있는 수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밴드 공부방에 다 알려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을 찍게 돼서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 저는 한번 반등이 세게 나올 것으로 보겠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도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세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자기네 평단가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게 하겠죠. 요 점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였으면 좋겠고요. LNF 같은 경우는 월봉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월봉 저항선 찍었을 때도 제가 밴드 공부방에도 알려드렸었고 여러 방송에 나오면서 제가 LNF 위에 있는 저항선을 월봉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월봉 저항선 153,000원입니다. 이제 153,000원이에요. 월봉이 하나 더 생기면 좀 더 올라가게 되겠는데, 그런 라인들을 돌파하게 된다면 위에는 20만원까지 열리게 되는 그런 그림이니까 요 점을 참고하시면서 아직 매도 관점보다는 저 밑에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위에 있는 저항선 153,000원 라인 돌파가 나오는지 그걸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종목들을 매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게 많이 도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우리기술이에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를 드리고 67.66%까지도 여러분들 수익을 창출시켜 드렸죠. 자, 이거 목표가가 원래는 5,600원이었어요. 근데 어딜 찍었어요? 5,600원 찍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걸 보시게 된다면 이 우리 기술의 저항선과 지지선들을 잘 알고 있는 이델리온 수정 파트너죠. 자, 오늘 제가 여러 종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종목들 대다수가 이런 추세 지지선에서 매수를 드렸고 목표치는 그 외에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 매도를 드린 것도 여러분들 잘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매수점을 드리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나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시까지 그려드렸죠. 이렇게. 자, 찍기 전에 예시를 드렸어요. 근데 똑같이 찍고 나서 제가 예시에 예상도를 그려드린 것처럼 똑같이 올라간 이런 대한전선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 종목을 드리면서 이런 라인들을 찍을 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제가 ABL 바이오도 말씀을 드렸어요. 찍기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요 라인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볼까요?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을 진짜 찍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어케데인 숄더 8라인을 그리러 올라간 그 그림도 여러분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점을 드릴 때 미리 드리고 그런 라인에서 어떻게 올라갈지도 예상도를 그리면서 여러분들 알려드린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리가켄바이오도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 찍고 나서 똑같이 올라간 그 리가켄바이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도를 미리 제가 여기 주포도 아닌데 세력들도 아닌데 이런 라인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건 추세선을 바탕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거를 제가 공부를 해서 또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도 밑에 있는 지지선 찍고 나서 위에는 3만원까지 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만원까지 갔고요. 여러 종목들이 있죠. 이런 기본적인 종목들이 지지선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우리는 또 어떤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이 라인이에요. 슈팅이 나올 것이라고 미리 알려드렸죠. 그러면 이 펩트론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제가 미리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요 라인들 돌파가 나오면 슈팅이 나올 거란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 펩트론 상한가까지 가면서 크게 반등이 나온 그 그림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자리를 드렸어요. 똑같이 그 그림을 그리면서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렸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지선 찍고 나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 똑같이 올라간 그 그림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을 딱 찍고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나오더라. 요거를 이제 거의 공식처럼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니 모리도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이 저항선 작용하던 거를 이제 지선 작용을 하니까 찍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 10,000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장면이에요. 자, 10,000원을 도달을 하면서 57.73% 수익 드렸죠. 또 드렸어요. 이 라인들 역히된 숄더 오른쪽 어깨 부분이라서 8라인을 그리러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니모리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8라인을 그리러 올라간 그 그림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을 또 예전에도 매수를 드려서 위에 반등이 나올 때 목표치를 가면서 107.55%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 확장시켜 드렸죠. 이런 지지선 라인을 알고 있고 위에 있는 저항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아는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매수 드리는 종목은 여러분들 한번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캐리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나서 6,800원 매도를 드렸는데 이 6,800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찍고 나서 그러니까 매수 드렸을 때 6,800원 했지만 이게 7,000원 올라왔어요. 지금 조정이 나와서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1,400원이 깨졌어요. 이런 저항선 라인에서 매도점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인데 지금 그 예술을 보고 계십니다. 캐리 차트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 어디까지 찍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를 예상을 하고 매수를 잡아야겠죠. 그게 바로 이 종목이에요. 과거에도 이런 저항선 라인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매도를 드렸다가 반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드리면서 수익을 크게 창출시켜드린 그 종목, 다시 한번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큰 그림으로 W자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추세 지선 라인 매수가, 목표가, 종목명 알고 싶으시죠? 벌써 올려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확인만 하시면 돼요. 확인만 하세요. 카메라, 여러분들 핸드폰 카메라 실행시켜서 요 밑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그거 갖다 대시기만 하면 링크가 하나 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있는 밴드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크게 창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 신대가 방송을 보시고 밴드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게 신기한 걸 보실 거예요. 제가 이 선물 옵션도 여러분들 자리를 드리면서 매주 수요일 마켓 디너 10시에서 밤 10시에 여러분들 또 공략주 자리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들을 보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는 제가 풋옵션을 드리고요. 풋옵션이 뭐냐면 지수가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이죠. 밑에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상품은 콜옵션이라고 해요. 지수가 반등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입니다. 자, 이런 풋옵션을 들여서 하루만 해도 야간장에 매수를 잡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장이 시작을 하니까 10분봉이에요. 300% 수익을 또 여러분들 목표가 가면서 여러분 수익을 창출시켜 드렸고요. 이 선물 매수 자리 이런 주식으로 보면 어디까지 조정이 나서 그 라인들에서 매수 잡고 나서 쭉 올라가는 그 예상도도 제가 보여드렸죠. 이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선물을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제가 화살표 보여드렸죠. 똑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지선 찍었을 때 콜옵션 지수가 상승을 할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을 또 매수를 드렸습니다. 427.5 콜옵션을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목표가 4.0 40만 원을 가면서 525%의 수익을 당일날 여러분들에게 또 드렸습니다. 427.5풋 같은 경우에도 위에는 저항선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매수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장중에 매수가 잡히고요. 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결제가 되면서 940%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도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이런 풋옵션 같은 경우에 M자형 차트가 아주 중요해요. 물론 이런 M자형 차트 위에 있는 저항선 찍었을 때 매도를 풋옵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올 때 이 M자형 차트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내려간다. 반등을 시전정 계속 조정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풋옵션을 드리고 나서 2100%의 수익을 그 다음날 여러분들 창출시켜 드렸어요. 야간장에 잡으셨던 분들 그 다음날 아침에 10분봉 시작을 하자마자 여러분들 수익을 또 창출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최저점 코스피지 최저점 찍었을 때 315 콜옵션 매수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4300%의 반등이 나온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3800% 38배로 시작을 했어요. 자, 43배까지 올라간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물 매도 포지션을 여러분들 드릴 때 위에는 저항선에서 어떻게 떨어질 것이다. M자형 헤드앤숄더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M자형 헤드앤숄더로 조정이 나온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아침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찍었을 때는 콜옵션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잡고 나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장면이에요. 위에는 정말 목표치로 보시라고. 그 라인들을 잡고 나서 당일날 1233%의 수익을 확정시켜 드린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 찍었을 때는 무조건 풋옵션을 잡아야죠. 그 풋옵션을 잡고 나서 하루 만에 또 700%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린 그 그림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찍었을 때 우리 주식은 매수를 잡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저항선을 찍고 나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어오는 이 종목은 잡아야 합니다. 왜? 이런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이죠. 제가 벌써 밴드 공부방에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여기서 잡았으면 목표가 어디겠어요? 저 위겠죠. 자, 요거 한번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 플러스로 돌리는데 진심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공략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 있죠. 어떤 종목을 좋아하세요? 뭐 반도체, 뭐 이차전지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차트가 쌍바닥 찍는 종목을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왜요?
이렇게 W자 반등이 예상이 되는 그 추세선들을 이었더니 그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그 라인들을 제가 딱딱 화살표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요 라인에서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 종목이 LS 에코 에너지입니다. 자, 밑에 있는 추세선을 보더라도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을 살짝 깨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지선까지 찍고 나서 반등을 하겠다는 세력들끼리의 신호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게 된다면 목표치는 어딜까요? 자, 세력들이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났어요. 어디에서 반등 났어요? 이런 밑에 있는 지선에서. 그렇죠? 지선에 반등이 나서 어디까지 올라왔다? 윗정선까지 올라왔다. 다시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올라가서 밑에 있는 지선 여기 또 찍고 여기 찍고 올라갔죠. 어디까지?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갔다. 여기에서 다시 조정이 나서 밑에 있는 지선들을 쌍바닥으로 찍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떤 그림이 될까요? 바로 이 그림이죠. W자 반등 그림으로 올라가는 그 차트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지선을 찍을 때마다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여기. 또 찍고 나서 어디를 찍으러 갔다? 여기. 여기 찍고 어떻게 됐다?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 10%, 20%그 라인에서 잘라야 한다? 긴 호흡으로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긴 호흡. 왜요? 양봉으로 올라가고 음봉으로 내려가면서 흔들어요. 이거 흔들면서 윗장선을 가잖아요. 이거 왜 흔들겠어요? 털어라. 개인 투자자들 털어라. 위에 올라갈 때 방해가 된다. 털어라. 그래서 여기서 계속 움직이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방에 올라가면서 그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 세력들의 특징이 이렇게 양봉, 음봉, 양봉, 음봉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더라. 그럼 그 위에 있는 저항선 목표치가 어디냐? 그것도 알아야겠죠. 자, 일단 매수가 먼저 알아볼게요. 매수가 33,900원. 그리고 목표치 위에 있는 저항선이에요. 52,000원. 52,000원 어디예요? 파란색 추세선이죠. 그쵸? 거기가 52,000원인데 일봉이 생길수록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요. 요거는 제가 밴드 공부방에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위에 있는 저항선 다 와가는데 LS 에코 에너지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얼마로 변했습니다 라고까지 알려드려요. 근데 이거 밴드 공부방에 참여 안 하시면 윗저항선을 수치를 모르실 수가 있겠죠.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절가도 꼭 필요하겠죠. 자, 손절가 38,000원 걸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유심히 살펴보게 된다면 패턴이 있어요. 과거에는 지선 찍고 나서 쭉 올라가는 패턴이 나온가 하면 조정이 나올 때도 이렇게 흔들면서 내려가죠. 그러고 나서 반등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올 때도 음봉으로 쭉쭉쭉쭉 내려오는 패턴이에요. 여기서도 그랬어요. 음봉으로 쭉쭉쭉쭉. 그런데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멈췄죠. 왜? 과거하고 연동된 그 추세 지선이니까.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떨어져요. 이거 왜 떨어뜨려요? 개인 투자자들, 여기 따라온 개인 투자자들 털게 만들려는 거예요. 털게. 그럼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요 지선 라인을 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양봉, 음봉을 만들어요. 왜요? 털라고. 그럼 밑에 있는 지선 라인 찍으러 내려가게 된다면 털겠죠. 그 라인이 매수를 기다리는 세력들의 지선 라인이 33,900원이다. 목표치 어디다? 위에 있는 저항선 52,000원이다. 근데 이 52,000원이 수치가 점점 올라가겠죠. 왜요? 우상향 저항선이니까. 이런 우상향 저항선은 수치가 올라가니까 나중에 밴드국방 참여하신 분들이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52,000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위에가 이제는 53,000원으로 변했다. 요거를 제가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밴드국방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 카메라 딱 실행시키시고 요거 밑에 자글자글한 QR코드 있죠. 갖다만 대세요. 카메라 실행시켜서 핸드폰. 그러면 링크가 하나 떠요. 클릭하시면 제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한번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수익을 많이 드렸던 그 종목이에요. 토탈 한 170% 정도 수익을 드렸던 그 종목입니다. 제가 매수를 드릴 때마다
위에 있는 목표가를 갔던 그 종목이에요. 이 종목명하고 매수가 목표가를 다 벌써 올려놔 드렸는데, 기존에 밴드 공방에 계시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거진 한 7천여 분 계신데, 그분들도 예전에도 이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자리가 왔으니까 매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6년도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또 매주 화요일마다 11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제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수익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